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식백과 팬게임을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라이브 보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기초 튜토리얼 그런 것들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꼭 이 튜토리얼을 따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나만의 게임을 좀 만들고 어쨌든 다들 주식백과 팬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최애캐 이 스프라이트를 이미지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게임 만들고 저희 플레이.유니티 유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 네이버 허브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방도 있고요. 이 가방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꽝은 없고요. 꽝은 없고 랜덤 박스로 드려요. 그래서 가방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마우스 패드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가 걸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상품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꽝은 없으니까요. 적어도 꽝은 없으니까 이벤트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되면 페이지를 쩍쩍쩍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그냥 이런 플랫포머 게임이 아니고 여러 개 좀 봤었는데 뭐 똥피하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신 분도 있고 아니면 슈퍼마리오랑 레벨 똑같이 만드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메이플 스토리의 인내숲이라고 있대요. 뭐 그걸 똑같이 만드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상품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시는 이 유진님께서 이 주식백과 게임을 가지고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적용해서 한 결과물들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 보이실 텐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니티 ML 에이전트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유니티 ML 에이전트에서 이제 19번째 릴리즈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지난달이 첫 데뷔다 보니까 처음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나온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지연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게임에 ML 에이전트를 적용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지식백과, 지크맨 이렇게 3개의 영상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플랫포머 튜토리얼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얹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지연님이 만들어주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게임이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나만의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어서 나는 게임을 잘 못하지만 내가 만든 모델은 이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보았는데 우선 학습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소리가 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소리가 지금 네 나가고 있네. 볼륨 너무 줄여놨어가지고 네. 이제 나올까요? 설명하시면 네. 우선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해설을 진행을 해드릴 텐데 지금 이 지도리가 학습된 결과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지정해 준 건 아니고요. 오직 너는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너가 마음대로 학습을 해보고 그 결과를 플레이를 해줘 라고 약간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천만 번 정도의 학습을 진행한 결과인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왜 했냐라고 여쭤보시면 아마 가장 먼저 강화학습을 생각을 하는 게 봇 AI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봇 AI 예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실제로 현업 게임 산업에서는 QA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강화학습이 QA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후로는 다 거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점프 스테이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지연님이 게임을 만드시면서 의도했던 인텐디드 픽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렇게 적이 있고 그 적의 머리를 밟으면서 이렇게 바운싱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이 부분을 학습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나이 어린 사촌 동생 한 명 와가지고 자 이제 우측 화살표만 누르면 돼 이러면 그 어린 애들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쉬운 난이도인데요. 실제로 지돌이한테 학습을 해보니까 띵띵띵띵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띵띵띵띵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이 될까 하면서 게임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 지돌이가 적의 머리를 밟았을 때 점프를 연타를 하면 오히려 바운싱이 되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충돌을 해서 죽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점프라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운싱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갑자기 지돌이가 빵 하고 점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테일이 남는데 앞에는 분명히 조그맣게 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확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죠. 이러한 현상이 강학습의 장점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지돌이가 이 행동도 해보고 저 행동도 해보고 하다가 나는 빨리 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하면서 버그도 찾고 실제로 찾은 버그가 유용하다 싶으면 그 버그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의 점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그라운디드, 프리페어 투 점프, 점핑 막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라운디드 여기에서 지금 빨강색으로 보이는 이 상태에서만 그 지돌이가 점프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적의 머리를 딱 밟았을 때 뭔가 약간 모션이 약간 걷고 있는 모션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에디터 상에서 보니까 그라운디드가 되고서 적의 머리를 밟았을 때 점프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점프를 함으로써 계속 뭐 플레이어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슈퍼 점프를 한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임시 방편으로 킬링이라는 스테이트를 추가를 했고 적을 밟았을 때 점프가 가능한 그라운디드 현상이 아닌 이제 킬링 스테이트로 수정을 하면서 이제 이 버그를 해결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두 가지의 버그를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피드 패드 버그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돌이가 뭔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즉 한 번 더 또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똥똥똥똥 지나가는데 뭔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뚜루룩 하면서 한 번에 적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죠. 이 현상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스피드 패드를 지났을 때 적절하게 점프키를 활용을 하면 그 스피드 패드를 지나면서 얻은 가속도를 게임 끝날 때까지 쭉 이용할 수 있는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 그리고 스피드 패드에 대한 버그를 찾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간단한 설계 미스인데 타일맵,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디버깅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 구간에서 계속 게임이 끝나지 않고 에피소드가 계속 길어지길래 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지돌이가 학습을 하지 못하지? 하면서 봤더니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마한 2칸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데이터를 보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플레이어 폴, 슈퍼점프, 스피드 패드, 그리고 레벨 디자인 이렇게 총 4가지의 버그를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게 기존에는 사람이 진행했던 내용인데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객관성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 QA 테스터 하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화학습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객관화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텐서보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원래 마우스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딥하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텐서보드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그리고 에피소드 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너무 삐쭉삐쭉삐쭉해서 이거 사실상 보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스무스를 조금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보았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분명히 한 168 정도의 에피소드의 길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한 10 정도로 그래프가 뚝 떨어지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그 뒤에도 한 169 정도가 있었는데 왜 한 158 정도로 뚝 떨어지지?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를 쌓고 이쪽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여기 600만 번 그리고 여기 2000만 번에 있는 모델을 실제로 불러오고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였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요, 이게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각 횟수마다 어떠한 부분의 보상을 받았는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번까지 이전에 보시면 약간 위쪽에 산처럼 조금씩 이렇게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을 제가 다 짰기 때문에 환경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QA를 테스트하는 분들도 강화학습을 이용을 해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실제로 강화학습하는 에이전트가 학습을 어려워하니까 퍼블리싱 했을 때 실제 고객들도 이쪽 부분을 좀 어려워할 것 같고, 그러면 좀 난이도 조정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쪽은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내용 설명을 조금 드렸으니까 약간 뭐 에이전트에서 이런 모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인공지능님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서 자막으로 조금조금하게 달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점프 스테이트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계속 점프를 하다 보니까 쥐돌이가 죽어서 여기서는 이제 세이프 모드, 즉 점프를 하지 않는 식으로 학습을 하였고, 그 뒤로 이 쥐돌이는 걷는 것보다 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대 높이대로 뛰면서 최대한 높이 그리고 최대한 멀리 뛰면서 에피소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게임을 하다 보니 이 적이랑 부딪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을 밟으면서 지나가고요. 다시 적을 어느 정도 죽인 다음에 점프해서 높은 곳에서 더 멀리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지나면 이제 스피드 패드 공간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쓱 한번 지나가고 두 번째 때 정확하게 타이밍을 해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버그를 이용해서 쭈르륵 해서 도착하는 것까지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